최근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디딤돌 대출 일부 요건이 개정됐는데요. 그래서 최신 개정 내용 반영한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 기준인데요. 첫 번째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 증여는 주택매매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고요.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신은행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 실행을 기준으로 해당 대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를 세대주 기준으로 나눠봤는데요. 아래 세대주에 포함되시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첫째로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이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부는 한 명으로 본다는 말이고요. 즉 부부일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구분 지을 필요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서 세대주로 될 예정이면 현재 세대원일지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서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때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주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일 때 만 30세 이상 세대주이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일 때는 만 30세 이상 이 나이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30세 나이 기준으로도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일 때와 미혼 세대주일 때 대출이 불가한데요. 만 30세 나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럼 만 30세 미만이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지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일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즉 정리하면 본인이 만 30세 미만인데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주택인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먼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결혼 예정자일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임을 증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인데요. 미혼이시라면 본인 소득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미혼이신 분 중에 부모님 소득도 합산해야 되는지 문의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 소득은 합산할 필요 없고요. 미혼이시면 본인 소득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 기준은 6천만 원인데요. 일반은 아래 특수한 가구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두 자녀 이상 가구도 7천만 원까지이고 신혼부부는 이번에 개정됐죠. 최대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 가능한 주택 면적 요건입니다. 일반 생애 최초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 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데요.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일 경우에는 전용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면 디딤도 대출 신청 가능한 주택 면적이 다른 가구에 비해 작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어서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 요건인데요. 네, 일반 및 생애 최초 가구는 5억 원 이하까지, 네, 두 자녀 이상 및 신혼부부 가구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죠? 네, 이번엔 대출 한도입니다. 네, 일반 가구는 2억 5천만 원까지, 생애 최초는 3억 원까지, 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및 신혼부부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생애 최초일 때는 2억 원까지이고, 생애 최초 적용이 안 되는 일반 가구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대출 비율인 LTV, DTI, DSR 요건입니다. 네, LTV는 기본적으로 70%까지 가능한데 생애 최초이면 10% 플러스해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DTI는 60% 적용을 받고요. 다음은 디딤도 대출의 최고 장점 중 하나인 DSR 요건이죠. 디딤도 대출은 DSR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통 포함한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캐피탈 대출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디딤도 대출은 웬만하면 원하는 대출 한도까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순자산 가액 요건인데요. 순자산 가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디딤도 대출 받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합산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 받는 주택을 제외하고 예금, 적금, 주식, 토지,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자산 금액의 합이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5억 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순자산 가액 요건을 초과하시는 분은 잘 없지만 한 번씩 증여나 상속받은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심사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순자산 가액 요건을 벗어나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도 종종 있으니까 찝찝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번엔 대출 신청 시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넉넉 잡아서 대출 실행일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약 40일 전에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디딤도 대출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3개월 넘어가면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디딤도 대출 신청이 안 되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대출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대출 금리 요건입니다. 네, 디딤도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상환 기간을 기준으로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상환 기간에 따라서 2.45에서 2.7%,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2.8에서 3.05%,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5에서 3.3%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7천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 구간도 신설됐는데요. 해당 구간에는 금리가 3.3에서 3.55%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대금리도 말씀드릴 텐데 우대금리를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1.5% 미만이면 1.5%를 적용합니다. 즉 디딤도 대출의 금리 최하단은 1.5%라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우대금리 살펴볼게요. 네, 먼저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입니다. 네,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하면 0.2% 더하기 0.2% 해서 0.4%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야 하고 결국에 0.2%만 우대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추가 우대금리인데요. 여기부터 나오는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우대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무려 0.7%, 두 자녀 가구도 높습니다. 0.5%, 네, 한 자녀 가구는 0.3%이고요. 디딤도 대출 받는 주택이 신규 분양 주택일 경우에는 0.1%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 체결한 경우에만 우대받을 수 있고요. 중간에 분양권 거래 등을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우대를 못 받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인데요. 네, 신혼부부 소득 요건과 더불어서 최근에 변경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가입했을 때 각각 0.1에서 0.2% 우대해줬는데 현재는 5년, 10년, 15년 가입한 경우에 0.3에서 0.5%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대금리 퍼센트 값 자체는 커졌지만 우대받을 수 있는 분의 수는 확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딤도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5년 이상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 미래를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해 놓지 않은 이상 15년 이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변경된 요건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해당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3% 우대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데 사정상 납입 횟수가 60회차 이상이 아니라면 대출 신청하기 전에 한 번에 입금해서 횟수를 맞추면 되겠죠. 다음으로 10년 및 120회차 이상일 경우에는 0.4%, 15년 및 180회차 이상이면 0.5%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10년, 15년 이상이면 각각 0.3, 0.4, 0.5% 우대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까지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알아봤고요. 그럼 금리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6,500만 원이고 30년 상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그리고 청약 통장을 5년 60회차 납입한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에 30년 상환이므로 3.3%를 적용받고요. 생애 최초 2자녀 가구, 청약 통장 5년 60회차 우대금리는 차례로 0.2, 0.5, 0.3%이므로 최종금리는 3.3에서 0.2, 0.5, 0.3을 뺀 값인 2.3%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다음은 디딤도 대출의 특별한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제도인데요. 디딤도 대출을 받은 차주, 그러니까 대출 명의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되고요. 전입 이후에는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미준수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므로 전입과 실거주 요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유예 조건도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퇴거 지원을 하거나 집수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매매 계약 이후에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환 방법인데요. 디딤도 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할 수 있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는 상환 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영상 상단에 나오는 링크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도 상환 수수료인데요. 디딤도 대출은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디딤도 대출 취급은행인데요. 만약 직접 은행에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이 편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이 든든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디딤도 대출을 취급을 중단했고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온라인으로 디딤도 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주택금융공사는 배제하시고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보너스 페이지인데요. 가구 유형별로 소득, 대출한도, 주택 가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캡처하셔서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하나로 디딤도 대출 관련된 요건을 웬만하면 다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